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번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됐죠? 이거는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라디오에서 나왔는데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정리를 한 건데, 제가 이제 코로나19 이후, 아까 그 코로나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 쓴 책이 있었잖아요.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방송을 기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 하면은 4차 산업혁명이 답이다라는 제보를 한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어차피 가속화될 형태의 4차 산업혁명을 아예 쭉 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전염병 사태가 인류에게 최초로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먼저 중세 흑사병, 16세기 중남미의 천연도, 1918년 스페인 독감, 이게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을 가속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중세의 흑사병은 다들 아시죠? 이 중세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유럽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느냐? 그 영토가 다 쪼개져 있는 그 자장농 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농노라고 그러죠, 농노. 그래가지고 한 성에 수도원이 있고 성이 있고 그 안에서 농사를 져서 먹고 사는 형태로 다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계급 사회가 확실했던 거죠. 그런데 자장농이 이제 그 유럽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귀족들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농민이 많으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가지고 농민들이 힘을 못 썼던 거죠. 근데 인구가 확 줄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장농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농노가 있고 뭐 기사가 있고 귀족이 있고 왕이 있던 이 봉건제도 자체가 이제 몰락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 베이스가 되는 식량 생산이 안 되니까 그들이 기사라든가 귀족들은 식량 생산을 스스로 못하니까 결국에는 자장농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걔네들한테 니네가 하고 남은 걸 달라고 한 수밖에 없어가지고 결국 무너지게 되거든요. 자, 이제 봉건 경제가 몰락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 거래가 이제 활발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 땅에 묶여있지가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물건을 들여와야 되니까. 그래서 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거대 자본가 계급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자본가 계급은 말이죠. 한마디로 옛날로 말하면 상놈이에요, 상놈.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양반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방법이 뭔가 좀 있어 보여야 되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귀족들이 하는 걸 따라해야 되는데 그냥 따라하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따라하려면 예술가들을 시켜가지고 뭔가 새로운 뭐 건물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 투자한 결과가 르네상스로 문화가 기반이 마련되죠. 이때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중세라는 것은 신에 의해 가지고 모든 예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완성이 돼서 암흑기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때 르네상스 다시 부활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문화가 다시 부활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또 하나 사례를 보면 16세기 중남미의 천연두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천연두가 6세기 중남미에 창궐해 가지고 원주민이 몰락을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95%가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95%라고 그러면 문명 자체가 사라지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남미에 창궐한 원주민이 몰락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서 서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남미로 대규모 농장을 이주를 시킵니다. 혹시 그런 사진 보신 적 있어요? 그때 당시 노예선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은 사람을 널빤지로 깔아놓고 눕혀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 가로로 다시 눕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 하나를 만약에 일반 사람이면 한 2, 300명 들어갈 배를 한 2, 3천 명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할 때쯤 되면 사람이 거의 미쳐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대규모로 빼가지고 서아프리카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남미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미로 이주된 사람들이 그래서 그쪽에 흑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남미에서 생산된 이제 막가는 금과은이 유럽으로 유입이 되면서 상공업자가 지휘가 되면서 자본주의가 성장하는데
이때 당시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은 임진왜란도 이 원인의 하나의 결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 스페인을 통해 가지고 오던 금과 은들이 일본으로 엄청나게 유입이 됐대요. 그 엄청나게 유입된 그 은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국부가 증가를 하게 돼서 전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일본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조선과 명나라를 치러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또 자유롭지 못하다니까 한마디로 이쪽에 몰락한 그것들이 다시 이렇게 바뀌게 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고요.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사실 제일 많이 나오죠. 이게 현 시점에 벌어진 일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게 재밌어요. 근데 스페인 독감이, 근데 왜 스페인 독감이냐 하면은 이게 사실 미국에서 시작됐거든요.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미국이 1차 세계대전을 참전을 하면서 이게 그 유럽 전역으로 확 퍼져버려요. 근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전쟁 중에는 뭐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난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때 스페인이 그거였대요. 중립국. 그래서 스페인에서 독감이 들어 사람이 많이 죽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페인 독감이라고 사실 미국 독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된 얘기도 되게 재밌는데 끝나게 된 이유가 전선에서 죽어나가는 숫자보다 기다리다가 죽어나간 숫자가 더 많아가지고 전쟁을 끝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독했던 독감인 거죠. 그리고 이제 5억 명이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돼가지고 5천만 명의 사망자가 생겼는데 이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전쟁터를 갔잖아요. 거기서 다 전파가 됐잖아요. 적군이 가버리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났잖아요. 두메 산고까지 다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노동력 감소에 따른 자본집약적 산업 발전이 생성됩니다. 자, 예를 들어 옛날에는 어떻게 공장을 벌렸냐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 좀 라인별로 서 있었잖아요.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사람이 그 위에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기술이 발전에 별로 필요가 없었대요.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왜 했느냐?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쫓아내면 어떻게 돼요? 또 난리칠 거 아니에요. 모여가지고들 왜 나를 쫓아내냐 어쩌냐. 근데 이 공장장 입장에서 자기가 그 스페인 독감에 걸리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고 자동화를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또 이제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또 할 수가 없는 게 모이면은 독감에 감염이 되니까 어떤 집단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랑 비슷하죠. 지금도 뭐 이렇게 데모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뭐 방역수칙 위반했다 그래가지고 못하게 하잖아요. 그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 엄청나게 자동화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그 가속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사람 쓸 필요 없잖아요. 왜 자동화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1920년대 미국 경제 도약의 발판이 된 겁니다. 이때 그래서 미국이 어마어마한 생산성을 갖게 돼요. 그리고 대량 해고를 시키고 공장 자동화를 시키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도 이 코로나 사태와 함께 가속화가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온라인 쇼핑 같은 운송물류 시스템이 활성화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는 돌아다니고 싶고 돌아다니다 보면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합니다. 근데 지금 서점 같은 경우에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한 6대4 정도 됐어요. 구입 비율이. 근데 지금 한 8대2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책을 사는 비율이. 와서 살 일이 없으니까 다 핸드폰으로 주문해버리는 거예요. 교보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 매장의 3분의 1을 거의 그러니까 직원의 3분의 1을 날려버리고 다 온라인으로 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서울문고 부도난 얘기도 들으셨죠? 혹시 뉴스 보신 적 있으시나? 이게 반대 루이스거든요. 그게 총 11개 매장이 있었는데 작년에 6개 매장으로 줄어들었고 그 6개 매장도 올해 초에 한 번 경고를 먹었다가 이제 그 부도가 나게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형 서점이나 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바로 와서 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앉아있다가 한꺼번에 사가거든요. 구경 왔다가. 근데 구경을 못 오니까 매출이 급감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결국 그 수요가 다 어디로 가느냐? 근데 돈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온라인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화상근무 시스템이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아까 그 재택근무 시스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재택근무 하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재택근무 이렇게 일지가 있대요. 무슨 일을 누가 했는지. 그러면 관리자가 항상 그러죠. 뭐 해? 일합니다.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면은 이제 근무를 어떻게 하냐, 화상 근무 시스템으로 바꿔가지고 서로 켜놓고 회의를 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이 결과값을 바로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핸드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켜가지고 줌 같은 걸 켜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는데 이 화상 근무 시스템으로 전 분야로 지금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상체험 프로그램의 확대인데요. 이게 재밌는 그 아이템 중에 하나를 본 것 중에 뭐냐 하면은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체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집을 만약에 A라는 집을 구한다 이렇게 봅시다. B라는 집이 있고 C라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들어가서 라이브 커머스처럼 소개를 하는 거죠. 물 틀어주세요. 그럼 물 틀어보고 내려가는 거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이 부동산의 보일러는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걸 가지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뭐 직방이라든가 다방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과 연결될 그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점점 바뀌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그 얘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잠깐만 이거 좀 보겠습니다. 안전한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창업 정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이번엔 코로나19 시대 성장산업과 사양산업을 비교 분석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창업의 길을 찾아볼까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성장산업과 사양산업이라 굉장히 좀 귀가 솔깃한 내용인 것 같은데 특별히 준비하신 거 있습니까? 제가 항상 창업을 이야기할 때 성장하는 산업 쪽으로 창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사업에는 기존의 강자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기 힘들지만 성장하는 사업 중에서는 항상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갈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산업 쪽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라고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아무래도 성장하는 기업을 보기 전에 사양산업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대형 쇼핑몰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공유경제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영화관, 노동산 같은 관람업, 네 번째는 여행, 관광, 숙박업. 대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업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대형 쇼핑몰의 경우 원래 뭐 사양 사업이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치명타를 받은 케이스라고 생각했죠. 그렇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 쇼핑몰의 경우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4인 가구의 감소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만 명이 오고 가는 곳이다 보니까 누구라도 한 명이 확진자가 왔다 가면 위험한 곳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것들 때문에 원래 사양산업이나 대형 쇼핑몰은 빠른 속도로 사업을 철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큰 쇼핑몰만 있다 보니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두 많은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요즘 미국도 대형 쇼핑몰들이 많이 폐업하는 사태까지 예측되고 있는데 자, 대형 쇼핑몰 사업은 이제 사양산업을 첫 번째로 꼽아주셨고 두 번째가 이제 공유경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왜 문제입니까? 자, 이게 4차 산업혁명 때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었어요. 근데 공유경제가 되려 가장 위험한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경우에도 원래 빚을 내서 사업을 만드는 중이었죠. 근데 이번 기회에 무너질 확률이 높아진 것이 에어비앤비는 담보같이 대출내도 높으시다 보니 이자율이 높았고 우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택시도 안 타는 마당에 쉽게 이용하지 않고 자차를 이용하다 보니 하락세가 더 컸죠.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법원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이용하는 바람에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외의 공유 플랫폼들이 공유 주방부터 공유 오피스까지 전부 가뭄의 영속 때문에 기피하는 바람에 갑자기 사양사업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유경제 사업에 의해서 세 번째 관람업. 정말 이 관람업에 대한 대책이 이거는 그 객석의 60에서 70%가 와야지 마지노선이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관이 연극 무대가 됐던 관람을 하는 것의 특징이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빽빽히 앉아있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감염의 문제 때문에 현재 모르기가 불가능해지고 있죠. 백신하고는 모를까 근데 백신하는 오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영화관에서 벗어나서 집에서 보는 영화관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죠. 게다가 실내 놀이동산, 사람이 많은 곳의 경우 감염의 연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외국에서 많이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아졌다가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왔다 갔는 뉴스라도 나면 그날 눈을 며칠씩 가봐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진짜 순서대로 좀 심각한 상황이 예. 있었고, 예, 이 블랙홀보다 옆에 숙박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아마도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부분이 여기인 것 같은데 말이죠. 일단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를 못하니 비행기나 버스 같은 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행업계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대기만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관광업 역시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 여행사나 관광부 수익을 발전시킬 수가 없죠. 숙박업의 경우 사람이 오지 않으니 역시 돈을 벌 수가 없어서 큰일이 났습니다. 일일의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하염없이 바라만 볼 수 있죠. 코로나19 사태가 그래도 조직이 돼야 되는데 조직보다는 좀 잔잔해지나 싶었던 이번도 클럽 사태로 인해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된 사양산업, 그럼 성장 산업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온라인 판매나 강의 컨설팅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배달 관련 사업, 세 번째는 테이크아웃 드라이브 스루 사업, 네 번째는 창업 관련 컨설팅이나 강의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온라인 사업을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2003년 사스 사태 때 알리바바가 급성장한 게 있고요. 현재 아마존이 지금 배달량이 급증한 신규 사용 100만 명을 모집을 하는데 그것도 모자란다고 지금 말입니다. 현재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는 상황에 그래도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게다가 학교를 가지 못하고 학원을 다니지 못하니 결국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 수밖에 없다면 온라인 강의 역시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화상통화를 통해서 컨설팅해주는 사업도 지금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로 시작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만약 1년 이상 간다면 아예 시장 자체가 그쪽으로 메인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두 번째가 배달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배달 관련 사업은 또 어떻게 있습니까? 자, 제가 예상하는 가장 급성장할 부분이고요. 가장 많은 직업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사람들이 어딘가를 직접 가서 먹고 사고 쓰고 구매를 했죠. 네. 그러나 코로나19가 그러한 인간의 욕망을 막고서 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앉을 수는 없으니 배달을 시키는 겁니다. 기존의 배달업체 외에도 수많은 배달업체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앱을 만들어 플랫폼으로 자신을 등록하고 배달하는 사람의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서점도 몇 개 업체 선정을 배달하고 있고요. 경쟁이 붙으니까 가격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세 번째가 테이크아웃 드라이브 스루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까요? 예. 그러니까 언택트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그 배달 관련 언택트인데 로테트가 있어요. 로테크. 네, 왜냐하면 이제 원택트는 아예 안 만나는 거지만 네. 적금 만나는 걸 계획해야 되는 거죠. 자, 육수에서 보면 횟집에서부터 스테이크집까지 네. 많은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배달에서 먹어도 되지만 집에 있으니 답답하고 나가서 먹자니 불안하고 결국에는 이 중간 접점이 로텍트로 가는 거죠. 집에서 계속 볼 수가 없고. 그렇죠. 드라이브 스루와 테이크아웃 형식으로 차에서 바로 받아서 집으로 가서 먹거나 야외에서 먹는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재미있게도 저희도 배달을 시작했는데 배달을 시켜놓고 성공을 하고 잠깐 대기시켜요. 그 다음에 와서 드라이브 스루 넣어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업하는 분들한테 테이크아웃하고 드라이브 스루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집에서 배달 음식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창업 관련 컨설팅, 강의 상업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자, 일단 이 사태가 이미 장기가 됐어요. 벌써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1년 이상 가면은 대규모 실업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신규 사업이 생겨야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창업을 하려면 어떻게 창업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창업에 관련된 인프라가 너무 약해요. 저희 대학교에서 조금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저부투자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앞으로는 엄청나게 커져서 온라인으로 창업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창업비용 안 받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영도 못하는데 물속에 집어넣는 거랑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운전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도 운전 교육을 받고 실습을 받고 나가잖아요.
근데 창업은 그런 과정 없이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관리 사업의 앞으로는 민원. 예. 근데 아마 뉴딜 정책으로 뭐 직업을 만든다고 해도 그거는 억지로 만드는 거니까 한계가 있고, 항상 새로운 직업은 개인들이 스스로 창의적으로 만들었을 때 시장에서 선택받아야 돼요. 창업하실 때는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창업자들과 컨설팅을 좀 받고 그래야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정리했습니다. 자, 코로나19 시대 사양산업은 첫 번째로 대형 쇼핑몰, 두 번째 공유경제, 세 번째 영화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행관광 숙박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장기가 되면서 급속하게 사양화될 것이고요. 많은 취업자가 양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장산업은 온라인 판매, 강의 컨설팅 사업, 그 다음에 배달 관련, 세 번째 테이크아웃 드라이브 스루 사업, 네 번째 창업 관련 컨설팅 강의 사업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관련 사업은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꼭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재난지원금을 실업 그대로 줄 수는 없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양산업, 그리고 성장산업을 위해서 생각했습니다. 안전한 창업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강의했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온라인 판매, 강의, 컨설팅 사업 아마 창업을 하시게 된다면 이쪽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이거로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아마 플랫폼 전체가 이쪽이 주가 될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1인 미디어도 하신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1인 미디어가 됐던 라이브 커머스가 됐던 온라인 베이스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오프라인에 찾아올 수 있는 거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달 관련 사업인데 결국에는 A라는 물건이 B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만 합니다. 서비스가 됐던 물건이 됐던. 근데 내가 직접 가는 건 너무나도 불합리하죠. 이게 비효율적이고. 그러면 누군가를 써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업체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그 배달 플랫폼 있잖아요. 저는 이걸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 권해드리지 않냐면 그들은 고객 정보를 다 가져갑니다. 제가 결제를 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결제를 자기네 카드로 해서 자기네가 수수료를 띄고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객은 내 고객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고객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나를 배신하게 된다면 나는 진짜 떨어져 나가고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말단에 있는 내 고객을 내가 챙길 수 있는 형태로 하고 이들을 그 사이에 끼는 형태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1인 미디어 창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나랑 다이렉트로 붙는 고객들을 모으시지 않으면 내가 어디 플랫폼에 얹혀가지고 그 고객들을 모으잖아요. 그럼 플랫폼이 한번 배신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아까 애플하고 페이스북 얘기했죠. 자기 말단 그게 없으니까 결국 정보에서 배신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달 관련 사업이 확장할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자기 고객을 맞출 수 있는 형태로 저희 서점 회원이 72,000명이에요. 그래서 그 고객 때문에 저희가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2,000명 이상의 고객을 모집을 합니다. 근데 작년에 1,000명이 안 됐어요. 890명인가 밖에 못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오니까 신규 고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저 이렇게 장기전까지 고객이 안 생긴 적은 없었는데 이게 뭐로 연결되냐면은 한 전체 회원이 한 10,000명 정도가 우리 단골이거든요. 그 중에 5%가 매년 빠져나가요. 대학을 가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만 공부를 하고. 그런데 이 5%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매출이 급감을 하는 거예요. 이거 5%는 빠져나가는데 이거 5%는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거가 꺾이는 건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근데 그래도 기존에 고객분이 있던 분들이 있고 학원에서 좀 살아나니까 그게 이제 그 좀 바닥을 다지고 조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지켜봐야죠. 자, 그리고 테이크아웃 드라이브 스루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다 말씀드리는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다라는 얘기를 항상 말씀드려요. 온라인이 아무리 해도 결국에 인간은 거기 가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음식점을 가도 그렇잖아요. 배달해서 먹는 음식 맛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음식은 음식점에 가서 그 집 분위기에 가서 해야 돼요. 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들어야지 노래가 되죠. 핸드폰으로 보고 영화로만 봐서는 그 느낌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는데 문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점점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물건을 갖고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다른데 미국이나 이런데 드라이브인 띠어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있잖아요. 자동차 극장 이런 것들이 또 다 없어졌는데 다시 부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방역의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규모 집회도 자동차 타고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스루 사업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동차가 없어서 못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들이. 중고차도 없어서 못 팔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한 이유도 뭐냐면은 차가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반도체를 갖다 수급을 못 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도 일본의 산업 구조가 저는 굉장히 부럽다는 게 뭐냐면은 그 반도체가 대만하고 일본에서 대부분 나오는데 일본은 몇백 년 된 가게들이 많잖아요.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된 산업도 살려서 내비둬요. 먹고 살 수 있는 레벨에서 지원해주면서. 대신에 뭐가 있냐면 지금 뭐 기초적인 단계의 센서가 부족한데 센서를 만들던 회사가 뭐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별로 없는 거예요. 다 고부가치로 가가지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남아있는 거예요. 대만도 남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생태계가, 산업 생태계가 이렇게 좀 다양화되려면 있는 집들은 먹고 사는 집은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결국에는 이 시대에 따른 다양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 그 바람이죠. 어떻게 보면 창업 관련 컨설팅 강의사람이 커지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든 건데 제 나름대로 추론은 그렇습니다.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대규모 창업이 발생하는 건 필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직업을 만들어야 되니까 누가 만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창업을 하는 분들 제가 창업 컨설팅을 시작한 계기가 뭐냐면 뭐 아까 법률님 얘기도 하고 했지만 망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 뭐 제 아는 분만 해도 사업을 4번씩 말아먹고 그러고 어떤 분은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해요. 정말로. 저는 나름대로 사업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이는 눈에는 이 사람이 망할 게 보입니다. 이건 위험하다. 이것만 하지 마라. 가면 그것만 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붙잡고 얘기하느니 그래도 이렇게 들으러 오시잖아요. 공부하겠다고 오신 분들한테 얘기하면 열정적으로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 대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보통 하루에 4시간을 그 붙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아는 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훨씬 더 많이 그 공부를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입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온라인 창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창업이라는 기존에 지금 해오고 있는 오프라인 창업하고는 좀 다른 자, 코로나19 때문에 기존 소상공인들이 많이 폐업을 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온라인 사업 쪽은 성장을 하고 있죠. 만약 기존 소상공인들도 온라인 창업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더 많이 창업을 하셔서 생존하고 발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런다면 온라인 창업은 어떻게 할까요? 자, 우선 창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던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시장이 있는가, 비교 우위가 있는가, 최악의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시작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선 온라인 창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온라인에 물건을 팔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현재 시장이 어떤 부분에서 증가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장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시장에 있다는 것은 어떤 걸 좀 찾아볼 수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분야의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코노미, 홍코노미, 실버산업, 폐코노미 등등 인구가 증가하고 시장이 확장되는 분야를 찾아서 창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라 하더라도 내가 기부가 없다면 절대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아셔야 하죠. 시장이 있는가 이거는 뭐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비교 우위가 있는가 이런 걸 보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남은 할 수 없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진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저는 서점을 하고 있죠. 그 책을 사주는 고객과 제품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점으로 온라인으로 진출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서점이 가격이 저희보다 싸요. 그렇다면 가격으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비교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지역 유식 배송이죠.
제가 만든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면 단 2시간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거나 바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즉시성이 앞서서 불리는 될 수 있습니다. 예,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허락을 받고 광고를 한 거예요. 여기 방송 중에 라이브 커머스를 한 거죠. 우리 서점 거를. 나중에 저기 국장님한테 한번 혼나긴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넘어갔어요 이게.